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이제 심야 방송 열받게 하네요. 지금까지도 더 재판 속도가 엄청 빨랐잖아요. 그런데 아예 종일 재판하겠다는 겁니다. 신속이 아니죠. 완전히 빛의 혁명의 속도로 이제 재판하겠다는 건데, 이 얘기는 지금 우리 여권에서 지금 우리 자유우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 요거 싹 다 무시하겠다는 거거든요. 요 얘기는 우리의 주장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당당한 정당한 비판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나올 만한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되겠습니까? 요 기사를 보니까 제가 열불이 나가지고요. 요거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야만이 제가 잠이 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야, 정말 이거 역시 종북 소울 좌파들의 집합소가 맞네요. 이 종북 좌파들이 아니고서야 이런 국민들의 함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참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이거 특단의 조치를 가야 되는데, 정말 헌재를 정말 때려 부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일부터 말이죠. 예, 내일부터 계속해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는데요. 1인 릴레이 시위가 갖고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집합적, 집단적 응징 의사를 아주 종합적으로 아주 세게 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관련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 서울 민심을 조사해봤더니 중도층과 부당층의 민심도 여전히 좀 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측에 불리하게 정권 교체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데이터와 함께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재명이 요 인간이 말이죠. 지금 이제 문재인을 만났어요. 문재인을 만났는데 문재인한테 추경 좀 빨리 좀 편성해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거를 문재인이가 이재명을 작심하고 정말 직격탄을 가한 거 아니냐, 망신준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요, 조선일보 보도도 저하고 비슷하게 시각을 내놓고 있네요. 본래 오늘 낮까지만 하더라도 비판 없이 언론들이 보도했는데, 저는 요거를 김경수가 하루 전날 벌써 이재명을 날려버렸잖아요. 야, 너 사과해. 딱 그러지 않습니까? 비명 행사시켰지. 너 한번 두고 보자. 너 사과해. 했는데 그거하고 똑같이 문재인이가 얘기했거든. 다만 그 워딩 자체는 좀 순했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고 이재명이가 당 대표인데 정을 초하는 날 인사 왔는데 그거를 직접적인 워딩으로 깔 그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이재명이를 망신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평가를 지금 다른 매체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그나마 조선일보에서 좀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서 참 뒤늦게지만 이것들이 조선일보도 요거 좀 반성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런 내용.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부정선거 문제. 사실 요것도 오늘 일찌감치 보도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뉴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뒤로 밀렸는데요. 자,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미국에 있는 교수인데 요 미국에 있는 교수분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 교수입니다. 그냥 순수 미국인 교수가 아니고, 허기야 순수 미국인 교수죠. 그런데 한국계 미국인 교수, 마이클 심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분이 아마 MIT 교수인 것 같아요. 매사추세츠 교수다. 이러는 거 보니까, 그 매사추세츠는 MIT 교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분이요. 이제 우리 한국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요 부정선거 문제를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보시는 부정선거의 원인은 우리가 주장하는 거하고 조금 색깔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어프로치를 하는 부분이 장지현 박사인데, 장지현 박사도 공학 박사잖아요. 자, 이 컴퓨터 박사인데, 자, 요 분이 이제 전산학 박사인데 말이죠. 요 분은 이제 전산 메인 서버의 서버 조작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요 분은 지금 이제 마이클 심이라고 하는 요 교수분은 지금 어떻게 주장하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일종의 전산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개표기에 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자 개표기. 그럼 어떻게 해서 전자 개표기가 부정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원초는 어디로 올라가느냐? DJ대로 올라가요. DJ는 이제 IT 산업을 육성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남북 합작 사업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이 햇볕 정책, 선샤인 팔러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요 선샤인 팔러스 햇볕 정책에 의해서 남북 간의 IT 합작 사업을 해가지고 합작 회사를 단동에다가 만들었답니다. 단동에다가 이제 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요 회사 이름이 하나 프로그램 센터라고 하는 남북 IT 합작회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뭘 만드느냐?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개표기가 남북 합작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우리 국내 들어오죠. 국내 들어와서 이게 만들어진 게 2001년도 8월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단동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써먹었느냐. 2002년도 이회창하고 노무현 대선 때 처음으로 써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자개표기가 부정이라는 요 전자계산, 전자투표기가 요게 이제 일종의 부정선거 결과를 내줬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지금 많잖아요. 현재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전자투표 이 개표기에도 부정 요인이 있다. 왜냐하면 오류가 크니까 부정적 요인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해외로 수출된 우리 전자개표기가 그 나라의 부정선거에 좀 영향이 줬다. 그래서 불미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대한민국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요 IT 남북 간의 합작 사업으로 만들어진 2001년도에 요 IT 합작해서 만든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 프로그램 센터에서 만드는 요 전자투표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는 바람에 2002년도 대선에서 이회창이가 지게 된 결정적 요인이 바로 이 전자개표기를 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썼기 때문에 이거를 DJ 정부에서 만들었다 이거죠. DJ 정부.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부정선거 요인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하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요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 전자개표기가 지금은 이제 뭐 그러니까 20년 전 얘기니까 요즘은 이제 쓰지 않겠지만은 부정선거의 근본적 원인을 원천적으로 캐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지금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도 요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야, 이게 이 부정선거. 자, 그러니까 이미 한번 나왔잖아요. 부정선거가 DJ, 그 다음에 박지원, 그 다음에 이해찬. 이런 인간들이 부정선거의 원흉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역시 여기에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자,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헌재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헌재가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지금까지는요. 오후 재판만 해왔잖아요. 오후 재판만. 지금까지 전부 오후 2시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론 준비길이 2번, 그 다음에 재판 준비요. 그 다음에 변론길이 4번 있었는데 전부 오후 2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2월 4일 날 예정된 5차 변론도 오후 2시에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6일부터 열리는 6차 변론서부터는요.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종일 재판한다는 거예요. 종일. 야, 이런 더러운 인간들 정말 이거 정말 미치겠네요. 바로 요것 때문에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16일 날 2차 변론에서요. 5번을 그 변론 기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2월 6일, 11일, 13일. 그래서 요 6일서부터는요. 전부 오전 10시서부터 종일 진행한다는 겁니다. 종일. 야, 참 이 더러운 인간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신속한 재판이 아니고 번개 아래 콩 거먹듯이 재판하겠다는 건데 번개 콩 거먹는다. 그런 콩이 제대로 구워질 리도 없고 이게 어설픈 콩을 만들어낸다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진 콩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인정할 수 있을 거냐. 재판 불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벌써 딱 판짜놨잖아요. 아니 이거를 지금 여러 사례를 본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려고 이렇게 종일 지금까지 주당 뭐 2번 3번씩 여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아예 종일 재판하는 거가 이게 말이나 되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건 말이죠. 또 윤 대통령이 참여 안 한다고 해서 또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야, 참 이게 참 문제네요. 문제예요. 예. 그 이유와 관련해서 헌재가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은요, 증인 신문이 많아지고 변론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아니, 본격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아니,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4월 18일 이전에 요 재판을 끝내라는 법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어디 없죠. 그럼 어디에 있느냐? 4월 18일에 누가 끝나느냐? 문영배하고 이미선이라고 하는 최고 고약한 요 좌파 둘이 말하자면 임기 만료로 퇴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기 만료가 되기 전에 윤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하는 방맹이를 두들렸다고 하는 요 기록을 저희들 개인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요 차원에서 그야말로 국가 운명을 지금 결정지을
탄핵을 갖다가 지 개인 기록을 더 우선시하다가 요런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헌재가 예상하는 대로 이렇게 그야말로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재판을 한다면은 이제 4, 5월이 아니라 2, 3월 안에도 심리가 마무리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14일까지도 주 2회 변론했는데요. 예, 이 주 2회 변론했는데 이제는 아예 종일 변론하니까요. 10시부터 종일 변론해? 그러면은요, 4배로 빨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참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때는요, 7차례의 심리가 모두 오후 2시에 열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시에는 오전과 오후 번갈아 가면서 17번의 변론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중요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지나치게 빨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졸속 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도요, 탄핵이 무려 9건이나 게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탄핵들은요, 아직도 정식 변론조차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헌재, 이거 빨리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참 큰일 났습니다. 정말로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를 종북 좌파의 이 불구죽죽한 인간들이 지금 만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지금 이제 번개불에 콩겨 먹는 요 재판을 하겠다는 건데 화요일, 목요일 주 2회씩이나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정말 부실 심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4일 5차 변론에는 오후 2시 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이진우, 그 다음에 여인영 밤책사령관, 홍장은 국가정보 1차장 증인신문이 4일날 5차 변론에서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2월 6일 6차 변론요. 6차 변론은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 하고 그 다음에 또 707 특임 특수임무단장 특임단장 김현태, 그리고 박준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오고요. 그리고 2월 11일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정말 열받네요. 열받아. 큰일 났습니다. 예. 그래서 본래는 3, 4월 중에 심리가 끝날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들었었는데요. 요렇게 가면은 이제 뭐 3월 안으로 정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은 접수 후 63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접수 후 91일 만에 선고가 됐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요 이유는 이제 제가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지가 지금 문영배하고 또 하나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요것들이 저희들 기록을 두툼하게 하기 위해서 이따위로 지금 무리한 지금 재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예, 자, 참 큰일 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요거 지금 요거 말이죠. 요거를 어떻게 좀 대책이 없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야말로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방어권이 어디로 갔어요? 방어권이 도대체. 아니, 이재명 같은 인간도 방어권 보장한다고 그 유창훈이가 또 그거를 기각했잖아요. 구속영장을. 오통제입니다. 오통제.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헌재가 지금 문제인데, 헌재에 대한 비판이 지금 쇄도하고 있어요.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심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문영배의 과거 글을 보면요, 최적 결론보다도 최적의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기를 좀 땡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SNS에 올라왔거든요. 자, 그래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탄핵 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최근에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요 문영배 과거 SNS 글을 보니까 2012년도 9월 글인데요. 때로는 최종의 결론을 내는 것보다도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다.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다. 이 얘기를 보면요, 결정의 시기, 최적 결론 아니라도 관계없어. 저희들이 정해놓은 이 시기에 딱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해.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야, 참 대단한, 예, 이거 말이죠. 참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난 2일 날에도 문영배 요인관이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다루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과거에 이런 글들, 시기가 문제다. 이런 글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작성 배경도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치고 빠지고 나가는 겁니다. 참 큰일 났어요. 이거 거의 헌법재판소.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계선이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요. 황필규 변호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이 지난 1월 7일 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그러니까 12월 7일 날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이 있었어요. 변호사들이. 그 변호사 2,400여 명의 이름을 올렸는데 그때 황필규도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이해 충돌이 아니겠습니까? 참 큰일 났다. 이렇게밖에는 얘기를 못 하겠네요. 진짜 열받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막아야 되겠는데, 우와, 이게 문영배? 참,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헌재, 문제점. 그래서 권성동 지금 의원이 헌법재판관 3명이 모두 우리 법 출신이고 민주당과 정치 사법 카르텔을 맺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정말 열받네요. 열받아. 예.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도 민심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도층들 민심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자, 이걸 보시면, 지금 이걸 조금 키울까요? 안 키워도 여러분들, 대충 이제 보시면요. 자, 우선요. 우선 요거를 이제, 보시면, 요 도표중에서 보시듯이 맨 왼쪽이 조선일보 케이스테이 리서치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중도하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하고 정책 창출인데 이 왼쪽 파란색이 정권 연장입니다. 왼쪽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그리고 빨간색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선일보의 경우에는요. 정권 재창출하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가 비슷합니다. 재창출이 1% 높아요. 44대 45. 그리고 SBS 입소스의 경우에는요. 정권을 교체하자가 50%로 훨씬 높습니다. 그대로 가자는 43%, 7% 정도가 높아요. 그리고 KBS 한국 리서치도 마찬가지로 50대 39. 그리고 MBC 코리아 리서치는 50대 44. 자, 그래서 이 정권 교체가 전반이 넘는데, 지금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우리 여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한다. 이게 제일 높은 게 MBC하고 SBS 43, 44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일보는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는 의견이 1% 정도 좀 많았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도부당층의 민심은 어떠냐? 이게 이제 우리가 중시하는 여론조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해서는요. 자, 조금 전에 말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맨 왼쪽이 조선일보인데 요 빨간색, 파란색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요. 파란색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50대 34. 그리고 SBS는 55대 36으로 정권 교체가 훨씬 높습니다. KBS도 57대 29. 그리고 MBC는 59대 33. 그래서 전부 다 정권을 교체하자는 의견이 중도부당층에서도 절반이 넘어서고 있어요. 절반을 넘어서고 있어. 이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이 투쟁을 강도를 더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해주는 여론조사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요거는 이제 마치고요. 그 다음에 헌재와 관련된 입장문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제 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다. 있기 때문에 불공정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 여당 쪽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고요. 야당 측은 무슨 소리냐? 너희들 지금 현재 판결 거부 운동을 벌리는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중도층의 그 여론 변화, 여론의 흐름, 이런 거를 본다면 지금 빠르게 지금 대대적인 작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식 그런 공작이 아니고 이 헌법재판소가 그야말로 법에 따른 심판하도록 정치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또 설득하고 또 지지하는 그런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권성동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요 헌재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그래서 이제 요 여론조사 내용, 요거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 중도부당층도 전부 정권 교체가 높습니다. 50, 조선일보는 50, 그리고 정권 창출은 34, 그리고 SBS도 55대 36, 예. 그 다음에 57대 39, 59대 33, KBS, MBC의 경우에. 자, 이렇게 해서 MBC 3사 여론조사를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층, 요게 이제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 자, 그래서 정권 교체하고 정권 재창출, 예, 이렇게 해서 왼쪽이 정권 교체, 오른쪽이 이제 정권 재창출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압도적으로 상당히 낮죠. 예, 중도층에서는 일반 국민 평균보다도 훨씬 더 낮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걸 보시죠. 예, 훨씬 낮잖아요, 이 빨간색. 자, 이 정도로 해서 중도부장층 여론, 지금 이제 이 매체 그러니까 기관별로 여러분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재명이가 느닷없이 25만 원 전 국민에게 안 줘도 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명이가 왜 그럴까요? 지금 문재인을 만났는데 문재인이가 추경을 편성해서 어려운 서민들을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이거를 몰라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자,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재명은 완전히 비명행사, 찐명행제, 요 프레임으로 쭉 지금 지방선거 때 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이재명에 대한 비토론이 훨씬 커질 수밖에 있는 것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이제 비명계 인사들에 대한 지지를 애둘러 표현한 것이 아니냐. 비명가 인사 지지 쪽에 방침을 두고 있고, 저는 이재명이 직격에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김경수가 말이죠, 이재명한테 2022년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기꺼이 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도층, 예, 중도층의 그 흐름의 변화, 자, 우리가 예의 주시해야 되겠다. 예,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권 재창출 쪽으로 지금 커지는 거는 있지만 이건 일정한 내재적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